자, 이 단어는 급수입니다. 급수가 뭐냐? 급수가 뭐냐? 더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예전 단어는 무한급수였거든. 여기가 무한급수. 그러니까 무한히 더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열의 합 시그마에서 공부하기를 어디까지 더해봤냐면, 넌 어디까지 더해봤니? 응. 그래서 n까지 더해봤죠. 우리가 쟤를 SN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 급수란 자식은 딱 여기에 뭐가 더 추가돼? 땡. 이게 추가가 된 거야. 한없이 무한히 더해지는 걸 우리가 급수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그러면 저 녀석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쁘게 쓸 수가 있는데, 쟤를 표현하기를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저 녀석이 급수를 가장 깔끔하게 표현한 방법이겠죠. 그럼 표현 방법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이거를 싹 다 더한 결과, 무한히 더해지고 있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히 더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결과치가 전체 합산한 값이 일정한 값에 다다를 수도 있고 수렴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발산할 수 있더라.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1항서부터 n항까지만 일단 계산을 해. 결국 이 무한급수를 무한히 더해 나가는 걸 1항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더하자는 소리야. 일단은 더해놓고, 아니 선생님 무한히 더해줘야 되잖아요. 왼쪽을 고정시켜 놓고 오른쪽 요 n의 값을 점차 늘려나가는 거야. 이렇게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딱 한마디 한 단어만 표현하면 되겠죠. 즉 n항까지 더한 걸 우리는 전체에 있어서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더한 걸 그 부분합을 n을 얼로 보내버려 무한에 보내버리는 거야. 1항서부터 100개 더한 거, 1000개 더한 거, 10,000개 더한 거, 이 n이란 자식을 쫙 밀어버리는 거라고. 극한이라는 아이디어를 써서. 괜찮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쟤를 뭐라고 얘기해? 얘라고 얘기하겠다. n항까지야. 그럼 그 n을 얼로 보내겠다? 무한히 보내버리겠다. 얘를 우리는 급수라고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급수의 표현 방법은 저 세 가지입니다. 1항서부터 무한히 더해주세요. n항까지 더한 거를 극한을 때려주세요. 너랑 똑같은 표현 방법이니까 결국 우리는 요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수 원시간에 공부한 그 시그마만 잘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급수의 아이디어는 저렇게 생각해 볼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몇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요 급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좀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일단 맛은 봐야지, 그지? 42페이지. 1번으로 넘어오세요. 자, 1번 보시면,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2 곱하기 5 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8 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11 분의 1. 보이시죠? 그죠? 땡땡땡. 무한히 더해봐. 그런 소리야. 그럼 무한히 더한다는 건 여기에다가 뭘 써서 일반항을 구해서 무한히 땡긴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 푸는 방법을 요렇게 접근할 거라고. 어차피 얘랑은 똑같은 표현 방법이니까. 그죠? 그러면 1항서부터 n항까지 합, 즉 1항부터 n항까지 합 부분합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쁘게 잘 시그마로 표현해야 되는데, 시그마를 표현하려면 뭐를 잘 알아야 돼? 일반항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습을 좀 같이 해볼 건데, 너가 첫 번째 항, 너가 두 번째 항, 너가 세 번째 항일 테니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일반항이 존재하겠죠. 일반항을 봤더니 분자는 무조건 1이고, 다 부러져 버리네. 자, 그 다음 분모는 두 녀석의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네.
아, 그럼 너도 곱해져 있겠구나. 앞대가리가 2, 5, 8,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럼 공차가 3이니까 3n 이렇게 깔아주시고 1을 집어넣어서 2가 돼야 되니까 앞에 녀석의 일반항은 3n 빼기 1이죠.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5. 마찬가지 오른쪽 것도 공차가 3이네요. 그러면 3n 써주시고 1 집어넣어서 1항이 5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너라는 걸 이해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고?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아, 나오면 시그마 보면 이렇게, 그지? 이렇게 갈치가 생각나냐? 갈치 같지? 까불지 마? 요거를 이제 AK로 표현하면 되는데, 너가, AK란 말이야. 1항서부터 N항까지 AK로 바뀌어있죠? 변수가 K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요거를 K로만 잘 바꿔서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 하얀색으로 표현된 게 요게 SN이라는 소리야. N항까지 합. 그런데 N항까지 합이 아니라 무한에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 하나만 뭘 표현하면 된다고 이쁘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만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 연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저 표현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부분분수지, 그치? 부분분수. 분모가 곱해져 있는 케이스, 부분분수. 어떻게 되어 있니? A, B분의 1은 얘네끼리 그냥 찢어. 뭘로 찢어? 뺄셈으로 찢고, 그 다음 요거 통분해서 좌표가 같아지려면 B-A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공부했죠. 됐죠?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해? 둘이 뺄셈으로 찢어. 3K-1분의 1 빼기 너도 3K 플러스 2분의 1로 찢고 B-A 몇 개 차이나? 3개 차이 나죠? 여기서 빼면 3개잖아. 여기서 빼면 3개잖아. 그지?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3분의 1 이 시그마 밖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런 애들 3K-1분의 1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된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는 이 연산에만 집중하면 되죠. 1 집어넣으면 얼마라고? 2분의 1 빼기 1 집어넣으면 5분의 1. 요 일반항에다 1 집어넣은 값이 얘가 되는 거라고. 2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뭐 8분의 1인데 그만. 이렇게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첫 번째 항에 왼쪽 게 나왔으면 맨 마지막 항에 오른쪽 것만 남아 있겠지. n을 집어넣은 결과치. 요렇게. 남는 건 이 둘이 남는다는 소리죠. 정리하면 3분의 1. 여기다 쓸까? 3분의 1. 너 써준 거야. 그 다음 얼마?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고 얘들아? 거기에 극한이 붙어 있는 거라고, 극한이. 그럼 n은 무한대로 할까? 얘는 0에 수렴해서 극한 값은 6분의 1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뭐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열을 일반항을 잘 볼 수 있느냐? 일반항을 잘 봤으면 시그마 연산할 수 있느냐? 끝이야. 이거는 마치 수원 단원의 시그마의 그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인가? 그 단원이랑 똑같은 문제라는 소리죠. 다만 맨 앞대가리에 리미트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소리야. 그죠? 급수이다 보니까. 됐죠? 자, 2번. 자, 보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어디니? 무한계를 더해달라는 소리야. 얘를 1번항으로 간주해서 가정을 해서
1항서부터가 아니라 2항서부터네. 왜 그럴까? 1 집어넣으면 분자가 0이 되죠. 분자가 0이면 이 진수가 0이 됩니다. 로그는 진수가 0보다 커야 정의가 되는 거니까 n을 애시당초 2부터로 넣어서 다 더해야 되는 소리인데 1부터 무한히 더하는 것만 급수가 아니야, 그지? 급수라는 건 무한정 많이 더한다는 소리니까 2부터 무한대까지 100부터 무한대까지도 급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좀 써볼까? 좀 써보자고. 로그라는 녀석이 좀 눈에 거슬리니까. 자, 2 집어넣으면 얼마니? 로그 2의 제곱 n의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1을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로그 써보는 거야. 3의 제곱 빼기 1 4를 집어넣으면 그럴 거고 어디까지? 무한히 더해달라는 소리야. 그럼 무한히 더해달라는 건 결과적으로 너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라고?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로그 k제곱 뭐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바로 2부터 n까지 합이니까 n-1의 합이야. 그 n-1의 합을 얼로 보내라? n을 무한히 더해줘야 2부터 100개, 1000개, 10,000개, 1억 개, 1조 개 쭉 가 무한히 더한다는 얘기죠. 지금 뭐 하는 중이야? 쌤 뭐 하는 중이야? 이거 하는 중이야. 그죠? 그래서 2부터 어디까지? 일단 n항까지 더할 거고 n항까지 써볼까? 그러면 여기가 로그 n의 제곱에 n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어디? n항까지가 아니라 땡땡땡으로 해서 무한히 더할 거라고. 그럼 우리는 n의 1을 넣은 값에서 n을 넣은 값까지만 저만큼만 일단 먼저 더해 볼 거야. 나중에 극한을 취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걸 더한다는 건 미시 지금 10으로 동일하죠. 미시 같은 덧셈은 진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로그 얘네끼리 계속 곱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곱하면 분모는 분모,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테니 좀 써볼까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지. 그래서 2의 제곱 분의 2의 제곱 빼기 1 너도 3의 제곱 빼기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너는 n의 제곱에 n의 제곱 빼기 이렇게 표현될 건데 그럼 분모라는 애를 자 분모끼리 곱하면 되지. 곱할 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하나만 더 써볼게. 4 곱하기 4 n 곱하기 n 이렇게 표현될 거고 분자에 대한 곱셈을 요 1이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얘가 합차 공식이거든? 합차 공식은 어떻게? 둘이 한번 빼고 둘이 한번 더한 걸 곱하는 거 아니야. 빼고 더한 걸 곱할 거라고. 그럼 둘이 한번 빼고 둘이 한번 더한 걸 곱할 거라고. 에 곱하기 너도 둘이 한번 빼고 둘이 한번 더한 걸 곱할 거라고. 그 다음 뭐가 있겠어? 4의 제곱 빼기 1이 있겠죠. 둘이 한번 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맨 마지막 녀석도 너를 어떻게 둘이 한번 빼고 둘이 한번 더한 게 분자의 입부에 곱해져 있겠죠. 그럼 연산을 이렇게 약분되는 게 눈에 보이시지? X자로 너도 이렇게 약분이 될 거라고. 계속 찍 없어지겠지. 없어져서 찍찍 여기까지 옵니다. 왜? 앞에 녀석에 이렇게 하나하나 남았으면 맨 끝에 녀석도 이렇게 하나하나 남았겠죠. 그러면 다 왔어잉? 다 왔어요. 그러면 로그 분모끼리 곱하면 2n분의 분자는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게 여기서 2항서부터 n항까지 더한 그 합산한 결과치야. 그거를 어디까지 가야? n을 무한히 끌고 늘어져야 급수로 표현될 거고 자 로그의 극한은 이제 처음 설명드리는데 이게 로그가 들어있는 극한은 로그가 들어있으면 처음엔 로그의 성질을 써달라는 소리야. 아까 썼죠? 진수끼리 미시 같은 녀석은 진수끼리 곱해서 로그의 성질을 썼으면 정리 다 했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면 무한대는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2분의 1이고 그리고 원래 누가 있었어? 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2의 마이너스 1차니까 뭐 답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지. 다시 로그가 들어있는 극한은 어떻게? 마치 그 우리가 그 쓰는 붙였다 뗐다 쓰는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포스트잇. 그래서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을 써주고 성질을 썼으면 극한을 취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없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극한 취한 다음에 마지막에 원래 있었으니까 또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뗐다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대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보는데 페이지는 3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3번인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항해 부호가 계속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계속 오락가락해. 그렇게 된 부호가 교대로 나타난다고 해서 교대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급수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1항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건데 1항서부터 n항까지를 잘라서 부분합이라고 했어요. 부분. 전체에 있어서는 부분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합을 SN을 구해서 n을 무한히 땡겨버렸죠. 그죠? 그 급수를 계산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n항까지를 구해서 우리가 극한을 취할 텐데 요 n이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이 n을 끊을 때 1항서부터 어디까지 끊을 때까지가 조금 의심이 가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생겨 먹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홀수 번째까지 끊었다. 항을 n을 만약에 5라고 해놓고 5개를 더해버리면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SN이 만약에 n을 6이라고 놓고 끊어버리면 이게 전부 다 해서 없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호가 번갈아 나오니까 얘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부호가 번갈아 나오니까 그 우리가 부분합을 구할 때 이렇게 1항서부터 홀수항까지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홀수계란 소리죠. 홀수계까지 구해서 극한을 취한 애랑 또 한 번은 그 부분합을 구하는데 짝수계까지 더해서 걔에 대한 극한을 취한 거랑을 따로따로 분류해 보시고 걔네들이 어떠하다면 걔네들이 이렇게 똑같은 값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 값을 편의상 알파라고 놓을게요. 알파의 저 교대급수는 수렴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여기가 같지 않다면 우리는 저 교대급수는 발산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SEN 빼기 1이면 1항서부터 홀수까지 합이니까 뭐 3개를 더하던 5개를 더하던 1일 거고 거기에 극한도 1일 거고 짝수계를 더하면 지금 뭐 6개를 더하면 0개 눈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르니까 이렇게 생겨본 교대급수는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와서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44페이지에 3번을 보세요. 3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자고. 이렇게 있죠. 3번. 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의 합을 구하시오. 자, 1번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이래 가죠?
됐죠? 자, 저렇게 생겨먹은 교대 급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네.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연달아 나올 거고 너네 둘이 계속 연산해서 없어진다는 게 눈에 들어오겠네. 아, 교대 급수구나.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첫째 항서부터 홀수 번째까지 합을 일단 계산해 볼까요? 홀수 번째까지. 그래서 S에 En-1 얘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럼 보다시피 En-1은 함수가 홀수계까지 합이니까 1항부터 3개까지만 더하나 보이시죠? 그럼 2분의 1이지? 1항서부터 5개까지를 더하나 전부 다 2분의 1에 할 거고 이거는 홀수계 합이고 여기다 뭘 때려야 극한을 취해야 우리가 급수를 이해했죠? 그래서 뭐 상수니까 여전히 극한을 취해도 똑같이 표현되는 소리죠. 자, 두 번째는 뭘 봐야 된다고? S의 EN을 보셔야 되겠죠. 그럼 S의 EN은 첫째 항서부터 몇 개를 더하는 거냐면 짝수개를 더하는 거죠. EN개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뭐 2개 더하면 요만큼 왼쪽 거 2개, 4개 더하면 요만큼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짝수개를 더할 때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요 2개를 우리가 첫 번째 쌍이라고 해보자. 첫 번째 쌍. 그럼 얘는 이 n개가 있으니까 2개씩 n쌍이 나열되어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 녀석은 3분의 2 빼기 4분의 3. 세 번째는 4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요 2개를 첫 번째 쌍, 두 번째 쌍, 세 번째 쌍. 그래서 S의 EN이니까 여기는 n번째 쌍 2개가 들어있겠지. 더하시면 얘네들이 없어지거든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n번째 녀석은 누구냐? n번째 녀석은 어쨌든 이 오른쪽 거까지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쌍일 때 1, 2, 3이야? 그럼 n번째일 때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극한을 취할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극한이면 요 녀석이랑 요 2개만 남는데 2분의 1에서 얼마를 빼면 마이너스 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너네 둘이 어떠하더라? 얘네 둘이 지금 다른 상황이니까 이 교대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두 번째는 얘를 물어본 거야. 두 번째는 이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두 번째는 요렇게 2개 묶어주고 요렇게 2개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보시면 책이랑 요거랑 이제 잘 비교해 보시면 요 녀석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가로로 쳐져 있으니까. 이게 A1이 되는 거라고. 이게 A2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항은 이게 A3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해? S의 En-1과 S의 EN을 계산해서 너네들이 극한을 취할 거야. n이 무한 들어갈 때. 그래서 너네들이 같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 둘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잘 생각해봐. 지금 이 항들의 배열은 첫 번째 항이 2개의 수를 갖고 있고 두 번째 항도 2개의 수를 세 번째 항도 2개의 수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홀수계를 더하던 짝수계를 더하던 간에 이 합들은 가로가 쳐져 있지 않은 1번 상황에 있어서의 짝수계 합으로 귀결돼.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이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볼게. S의 3이라고 해봐. 홀수계를 더한다고 치면 여기서 S3은 A1, 2, 3니까 요거에 6개를 더한 겁니다. 여기도 지금 요거밖에 안 써놨으니까 요렇게 짝수끼리 합이라고 생각해 보자. A2, A4라고 할까? 그래. S4라고 하자. 4개를 더했다고 해봐. 그럼 4개를 더하면 여기에 뭐가 나열돼 있어? 5분의 4 빼기 6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열되다 보니까 이게 A4란 얘기죠.
이게. 그럼 S3도 요 6개의 합이고 S4도 이 8개의 합이니까 아까 1번 문제에 가로가 쳐져 있지 않은 무조건 함수가 짝수의 합과 동일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르든지 간에 가로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뭐였지? S의 2n 짝수의 때의 극한은 아까 죄송합니다. 2분의 1 쭉쭉쭉 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들어갔나요? 그죠? 요거랑 요게 남았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래서 너네 둘은 무조건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 요게 1로 수렴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얘네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가로가 쳐져 있다 보니까 항 자체 하나하나가 가로가 쳐져 있지 않은 2개씩 짝을 맺기 때문에 이런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홀수끼리의 홀수 번째 합을 더하던 짝수 번째 합을 더하던 아까 문제 푸른 1번 유형의 가로가 쳐져 있지 않은 짝수의 합 계산한 거랑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가로가 쳐져 있는 형태는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다시 39페이지 4번으로 넘어오세요. 4번 넘어오시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1번을 보시면 이런 언급이 주어져 있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요거에다가 별표 쳐놓고 별표 10개 주세요. 별표 10개! 별이 10개! 주시고 기억을 좀 해볼 건데 잠깐 한번 들어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의 개념은 뭐냐면 A1, A2, A3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요 더하기 땡땡땡 때문에 무한히 더해지고 있는 녀석, 그 급수가 어떤 알파에 수렴한대. 그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수렴하는 경우는 이제 확인해 봤고 여기를 기준으로 쭉 늘려 나갈 거야. 그럼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 더해지고 있을 텐데 그 더해진 값이 수렴한다면 AN이라는 극한은 저편에서는 빵에 가까워져야 돼. 빵이거나. 무슨 말인지 해봐. 이거를 무한히 더해 나가는데 저편에서의 AN이라는 녀석이 0이 아닌 값을 수렴한다고 치면 그 값은 점점점 늘어나거나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해 가세요? 너가 수렴한다는 건 이 무한히 더해 나가는 게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소리니 저편에서의 나열되어 있는 것들도 0으로 가든지 극한값이 0이든지 아니면 0에 가까워져서 점점점 이 저편에서의 더해지는 값은 이 전체 합산한 결과치에 영향을 안 미쳐준다는 소리야. 그런 얘기를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증명은 간단해요. 뭐가 간단해? 우리가 너가 궁금한 거니까 그죠? 첫 번째는 AN은 뭐라고 알고 있냐면 SN에서 SN-를 뺀 걸로 알고 있죠. 여기다 그대로 한번 때려 넣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AN이 너니까 SN에서 SN- 이렇게 표현해 봤어. 근데 앞에서 공부했지만 이 극한의 성질에 있어서 너가 수렴하면 이렇게 줄 수 있다고 공부했거든. 그런데 이 급수라는 애가 뭐라고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분합을 구해서 그 부분합을 이렇게 극한을 취해주는 거잖아, 얘들아. 너네들이 완벽히 동일한 개념이었잖아. 그럼 너도 요렇게 분배해주면 알파에 수렴할 거고, 그죠? 알파에 수렴할 거고, 너도 여기가 n에서 n-1로 줄어들어 있지만 어쨌든 n은 무한대로 갈 거니까 SN에 n을 때려 놓은 거랑 SN-에 n을 때려 놓은 거랑 다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너의 극한값이 이게 AN이죠. 이게 AN. 요게 AN일 텐데. 그래서
수열의 극한값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게 성립이 되면, 그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어져 있을 거야, 그지? 책 보시면. 그래서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저게 여기 뭔데, 역? 여기 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녀석이 만약에 0이면 이 급수라는 애가 있지. 급수. 극한과 급수의 차이점은 명확히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얘는 수열의 극한. 수열들이 어딜 향해 가고 있냐? 얘는 급수. 무한계 더한계 어디로 가고 있느냐의 급수는 두 가지. 수렴하기도 하고 아니면 발산하기도 한다는 소리죠.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몰라. 왜? 극한이 0일지언정 얘는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너는 직접 구해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 차이점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급수가 수렴하면 존엔 많이 더한 게 수렴하면 극한은 0일지언정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어. 왜? 직접 해봐야 되니까. 됐죠?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니까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은 알고 있죠.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이 명제가 참이라면,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인 걸 알고 있어? 대우 명제도 참인 걸 알고 있죠. 그럼 대우 명제는 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 아니야. 저 편에서 0이 아닌 수가 찍혀 있어. 그럼 당연히 그런 애들을 무한계를 더한 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 급수란 애는 무조건 어떻게 되더라? 발산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 명제, 원래 명제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 대우 명제는 공짜니까, 그지? 저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얘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 n분의 n 플러스 1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수렴하냐 발산이냐 물어봤다고. 근데 얘가 일반항이잖아. 그지? 요 일반항이란 애를 무한계 더한 거 아니니? 근데 일반항의 극한값을 취해보니까 극한값은 얼마야? 아니 무한대면 무한대가 1이지 뭐. 그러니까 저편에서 1만 지켜놓은 걸 무한대로 더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직접 얘는 계산해 볼 필요가 없더라. 왜? 극한이 0이 아니니까 발산한다는 이 조건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소리죠. 이해 가시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45페이지입니다. 4번. 자, 4번입니다. 지금 뭐 급수와 수렴의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한번 써볼게요. A1 빼기 3 더하기 여기는 2분의 A2 빼기 3 더하기 3분의 A3 빼기 3 땡땡땡. 그죠? 요 말 때문에 급수가 이제 주어진 거고, 이 녀석이 수렴한대요. 아니, 뭐에 수렴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 뭐 물어봤어? 물어보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n에 4n 더하기 an. 자, 이 녀석의 극한값을 물어봤어요.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소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 딱으로 물어봤으니 이게 지금 뭘 지금 해달라는 소리냐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갈 테이니 a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를 최고차항 n으로 나눠달라는 소리야. n으로 나눠달라고. n으로 나눠달라는 얘기야, 이 분자 분모를.
그러면 그 조건을 좀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좀 사용해야 되겠지. 얘를 풀기 위해서 이 조건을 좀 이용할 건데, 이게 표현되는 모양 자체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해 주세요. 그럼 여기 안에다가 일반항을 정리해 주고 걔가 수렴한다는 소리인데, 일반항은 이 뒤에 녀석이 전부 다 마이너스 3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분자는 A1, 2, 3니까 여기 AN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고, 분모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첫째 항은 1분의 A1, 두 번째 항은 2분의 A2, 세 번째 항은 3분의 A3일 테니까. 그럼 방금 공부한 조건에 의해서 이 급수란 애는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라고. 저렇게 생긴 애가. 응?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지? 너를 일반항으로 가정해서 무한계 더한 거는 너의 극한값이 0일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빼기 3, 너의 극한값이 0이라고 주어진 거라고. 그러하다면 너는, 그지? 너는 3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분자분모의 양변에, 양변이랬나? 죄송합니다. 분자분모의 n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n분의 an이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또 n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너가 얼마야? 너가 3이고 너가 3일 테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2분의 7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풀어보시고, 그다음 잠깐 앞으로 또 넘어오세요. 40페이지 5번입니다. 급수의 성질.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 자, 지금 네모칸 박스 보시면 두 개의 급수가 수렴하면이라고 주어지죠. 두 개의 급수 수렴하면. 요거 좀 밑줄을 그세요. 두 개의 급수가 수렴하면, 수렴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 세 가지 성질, 그지? 뭐 실수배가 곱해져 있어요. 실수가 뺄 수 있고, 덧셈, 뺄셈, 이렇게 급수를 하나씩 다 줄 수 있습니다. 언제? 수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리고 거기 주의 보시면, 주의가 아니라 주의 2번 있죠. 2번도 체크를 하세요. 2번만. 이게 무한대로 가는데 AN도 BN도 수렴하면 이 녀석을 너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얘를 정확히 계산해서 급수를 계산해 줘야지. AN도 급수가 BN도 급수가 수렴한다고 해도, 그지? 곱셈은 성립하지 않고 덧셈, 뺄셈, 실수배 요 위에 표현되어 있는 세 개만 성립되는 거니까 그건 좀 주의를 좀 하시고,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반대가 많겠죠. 그죠? 자, 넘어오세요를 넘어오시냐면 46페이지입니다. 자, 46번에 자, 5번 볼게요. 자, 주어진 게 두 급수 A, Bn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3에 수렴할 거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너도 무한대로 갈 때 3배 an 빼기 2배 bn, 그게 15에 간대요. 15에 수렴하면 문제에서 묻는 건 뭘 물어봤다고?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극한, 너를 물어봤죠. 역시 간단합니다. 왜? 목적이 누구야? 극한에 수렴하는 그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너만 어떻게 잘 표현해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bn이 급수가 수렴한대요. 하나 챙겨두시고, 두 번째는 요렇게 생긴 요 안에들은 요 일반항으로 가정했을 때 요 일반항에 대한 급수가 수렴한대요. 근데 이 안에 an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편의상 얘를 다른 문자 뭐 cn으로 치환을 하자. 그럼 식이 두 개가 표현되겠죠. 첫 번째 어떻게 표현돼? c 그만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n이 15란 소리고, 두 번째 3배 an은 빼기 2배 bn은
뭐 cn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 an이라는 녀석을 다시 한번 바꿔 써주면 뭘로 바꿔줘? bn이랑 cn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알고 있는 정보가 저 두 개니까. 그러면 an은 여기 있죠? 그럼 이거 넘겨주고 3으로 나눠준 게 an이겠네. 다시 이거 넘겨주고 3으로 나눠준 게 an이겠네. 뭐라고? 3분의 cn 더하기 2배 bn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앞에 3분의 1을 잡아 빼주시고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n 더하기 2배 bn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cn도 bn도 수렴하는 이렇게 하나씩 줄 수 있단 말이야. 급수를 줘서 마무리를 하면 3분의 1에 자 cn의 칸 얼마예요? 칸이래. cn의 급수 얼마예요? 15 더하기 2배에 bn의 급수가 얼마니? 저 맨 위에 있죠? 마이너스 3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9, 3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